이제 전공이 헌법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관심 많은 게 사실 국회에서 당적 변경 뭐 이런 몇 가지 문제를 논하다가 요번에는 그거 빼고 소위 말하는 자기 추구하는 거, 그다음에 로비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한번 발표해달라고 했어요. 그 주안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자, 제가 첫 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대표제라는 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아까 상금 시대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그 과두정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정이랑은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좀 많이 갖고 합니다. 오늘날 시대에서 정당 정치 많은 걸 보면 과연 이게 민주주의인지 소수의 몇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독재인지, 저는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근본적인 의문을 보면서 첫 번째 저 말씀드린 대로 현재 대표자가 남용이 되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과두정이다, 국민의 노예가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제가 두 번째 줄 헌법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헌법에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국회에는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라. 이 말이 과연 뭐냐? 저는 속담과 법을 연결시키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말하기를 대의를 위해서 소를 버려라, 큰 대를 위해서 소를 버려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인데, 바로 이 내용이 바로 46조 2항 얘기인데, 과연 우리 국회의원들이 하는 법이 대의를 위해서 소를 위한 것이냐? 자, 이와 관련돼서 제가 이론적인 건 자세히 쓰지 않았습니다. 일부 과거부터 보면 자유의인이란 말이 간간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민에게 아무리 좋은 공약을 내세웠다 하더라도 당선되고 나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구속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자유의인은 바로 46조 2를 위해서 내가 소리를 추구해서 지역구 국민한테 쓸데없는 국가에 해가 되는 약속을 했다면 큰 대의를 생각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 이런 것이 자유의임이지, 국민의 전체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소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자유의임이 아니다. 이 부분 정립이 돼야 된다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최근에 청목예법이 있었고요. 아까 그 김미로 사무총장이 말씀하신 헌정예법, 그 관련돼서도 TV랑 인터뷰도 하고 연금 관련돼서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 자기 이익과 관련된 것, 비서관 증언, 국회 의석수 증언, 이런 자기 이익과 관련된 것들이 왜 만들어질까? 두 번째, 지역적 이기주의, 정부 부처 이기주의적 입법 제정. 이거 과연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무엇인가?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을 제가 말씀드리면, 쉽게 속담으로 풀어쓴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 안 되죠. 근데 그걸 맡기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고양이가 생선을 먹지 말아주기를 바라는 거.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맡기면, 그래서 국회 제도에 많은 선진 저보다 선배 교수님들이 참여하면서 모든 제도 개선을 했지만 그 제도 개선들이 반영이 안 되는 큰 이유는 뭐냐? 이건 절차적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먹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면 고양이는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핵심은 고양이에게는 생선을 맡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제도적으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로 보시면 절차적 정의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좀 써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이클 샌들이 정의론이라고 얘기하면서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그 정의에 하나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건 절차적 정의, 플러스 마이너스, 권리와 의무를 주는 정의, 자기가 한 만큼 한 거에 대해 대가를 주는 정의, 이런 걸 실체적 정의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절차적 정의더라. 절차적 정의가 뭐냐? 미국에서는 내추럴 저스티스라서 자연적이다, 이거 지극히 지켜야 될 절차적인 거다 라면서 18페이지 보면 말씀하시는데, 18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범죄 등 기타 모든 행위의 평가에 있어서 스스로 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속담에 있듯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역사교과서 왜곡을 제가 간단히 예를 들었는데, 일본과 중국 정부가 역사교과서 계속 왜곡하고 있어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마라 얘기하지만 계속 왜곡하죠. 이유는 뭐냐? 자기들의 잘못된 역사를 스스로 평가하기 때문에 결국 계속 손은 안으로 굽고, 그다음 성경에 보면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을 본다는 얘기 있듯이 인간은 기본적으로 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절차적 정의를 본다면,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단을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좋은 제도 개혁에도 안 된다고 보기보다 절차적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소송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신이 이해관계 당사자, 부인이나 또는 자기 사건에 있을 때 자기가 재판관이 되면 반드시 물러나야 된다. 제청. 또는 상대방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 재판관 물러나라. 기피. 또는 스스로 회피. 뭐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절차적 정의인데, 이런 걸 위해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문제는 두 번째 줄을 보시면 국회의원 당사자 개인의 이익, 말하자면 청구계나 그다음 비서관 증언, 그 다음에 헌정예법, 그 다음에 국회의원 수 증언, 이런 것이 해당될 때는 해당 의원은 상임위에서 아예 빠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상임위원회 이어 본회의의 표결에서도 배제시켜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 그대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쩍 통과시키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법 태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특정한 법률이 하나 통과되면 비판을 받으니까 몇백 개, 몇십 개를 묶어서 통과되니까 거기서 잘 보지 않으면 사실은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슬쩍 통과시키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은 절차적인 정의로서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런 거에 대해서 제일 좋게는 국민투표, 저는 직접민주주의에 안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뭐 직접민주주의로 대체돼야 된다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다만 대표자가 잘못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충격을 줄 수 있는, 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직접민주주의가 반영돼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도 좋지만 이런 것이 시간상 비용상 되기 때문에 각종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안을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래서 사실상 거의 프리패스, 거의 통과되는 그런 법안이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또한 경우에 따라서 의원들이 꼼수로 이러한 법안도 통과시키는 경우가 있으면 찬성 의원에 대한 또는 해당 법안에 대한 국민 소환, 우리는 리콜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의원직을 그만두게 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외국이나 이런 데를 보면 기본적으로 법안이 잘못했을 때 그 국회의원 자체는 나름대로 괜찮은데 법안이 잘못했을 때는 법안 자체만 리콜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상급식, 우리가 얼마 전에 작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 발의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이걸 국민소환이나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 발안, 국민이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져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모든 헌법상의 국민투표가 대통령이 또는 국회의원이, 그래서 이재호 의원이 아무리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해도 국민이 아무리 동의해도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껴도 거기서 정치적 역학관계로 스톱해버리면 더 이상 못 가기 때문에 이런 국민 발언을 전제로 한 국민 소환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정부나 해당 직역 이익단체 이익법 휘둘림이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 제가 연구하는 것 중에 제가 모든 분야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못해서 겸직금지 부분을 제가 지금 한번 신경을 써봤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18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줄을 보시면요, 우리가 선출직 공무원이 왜 되느냐, 많은 사람들은 국가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되는 것은 명예와 또 일부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인간에게 기본적인 하나의 속성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방지해야 되는데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법 제40조 2에서 상임위원회 직무 관련 행위만 영리행위를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법사위에 포진해 있던 대부분 변호사들, 이게 법사위에 있으면 결국에는 대검이나 검찰청이나 법원을 관여하기 때문에 자기 소송 건수도 훨씬 많이 늘어오고 자기 힘 안 들이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법사위에 있으면 자기 변호사 업무를 못하니까 대거 다 다른 데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직영이니 뭐 여러 분을 옮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향력을 안 주느냐?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동료 의원들의 부탁하는 것도 있고 또는 국정감사를 간접적으로 또는 기본적으로 본회의에 대법원과 대검과 관련된 의결을 통해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대검이니 법원에서 사실상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영리행위는 그것이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모든 영리행위는 이제는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스톱해야 된다. 즉 영리행위를 더 이상 하게 되면 자기와 직접 관련됐든 간접 관련됐든 영리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클라이언트, 고객이 됐던 사람들의 법을 위해서 박희태 의원 사건, 박희태 의장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리행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임위와 상관없이 금지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일부 어느 정도 금액을 한도를 둬서 허용하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앞으로를 위해서는 이거는 좀 전반적으로 금지시켜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거는 지자체 의원으로 가면 더 심각해집니다. 저는 지자체까지도 가서 저는 지방의원 폐지도 주장하는 사람이긴 하면서요. 겸직금지는 영리, 비영리, 영리의 모든 건 다 금지시켜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기본들을 통해서 영리만 금지시키면 되느냐? 19페이지 상단에 보면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번째 줄 비영리도 금지시켜야 된다.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비영리 단체도 많이 국회의원들이 뭐 지방의원들이 그 대표를 하고 이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 봤어요? 돈도 안 내는데 그 사람들이 이 손해보는 짓은 안 하는 사람인데 이유는 비영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선거에 있어서 엄청난 조직 동원에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결국엔 영리, 비영리 모든 업체에는 일체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이게 물론 선거구 관리와도 관련되겠죠. 지역구 관리. 그래서 비영리를 포함한 모든 것의 겸직은
금지시켜야 한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보면 우리나라 뭐 로비스트 얘기합니다. 세계 로비스트라는 게 사실 미국에는 진짜 로비에서 명함을 걸고 공개되고 등록한 사람이 오픈된 공간에서 법안을 제출해서 이 법안이 이런 좋은 내용을 토의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인데 우리나라 술집에 가서 뒤로 어떻게 하고 얼마 전에 무슨 박순준 미래위원장이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롬사랑에서 어떻게 얘기해 이게 로비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은 어차피 없을 수는 없다. 이해관계자가 자기의 억울한 주장을 뭔가는 제가 해야 된다. 아까 절차의 제2원칙을 보면요. 18페이지 두 번째 문단은 누구든지 변명의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이해관계자에게 뭔가 말할 기회는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단절되다 보니까 정권의 실세들에게 대해서 비공식적인 술집이나 기타 다른 공간에서의 로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픈돼서 변명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로비스트를 합법화시키면서 요새 뭐 로스쿨 나온 사람들이 취직하기 힘들다.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 로스쿨 나온 사람이 소송만 할 거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법안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공개된 공간에서 그것을 설득해 나가는 로비스트의 활성화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그것은 모든 것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된 기록에 기초해서 모든 입법안을 기초한 로비, 즉 뒷돈거래와 술로한 로비가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해야지만 제대로 된 입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족한 생각을 하면서 부족하나마 제가 더 뭐 여러 선생님들처럼 많은 의견을 못 내고요. 간단한 요만한 의견을 내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